교재는 250쪽, 거래처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거래할 일반 거래처라든지 금융기관, 신용카드들을 구분해서 등록해주는 메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50쪽부터 251쪽까지 거래처와 관련된 메뉴 설명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저희는 252쪽에서 내용을 보시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방문 한복에 대한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에 대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라고 나와 있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종류별로 입력을 해볼 건데, 해당하는 내용 같이 입력하신 후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도 모두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거래처 등록 프로그램의 메뉴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일반 거래처. 거래처별로 숫자로 구분되는 코드들을 넣어주시는 건데, 이 코드들은 제일 아래쪽 화면 아래 팁을 보시면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실 때 101번부터 97999번까지는 일반 거래처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코드들도 아래쪽 화면에 보시면 98000번부터 99599번까지를 입력하실 수 있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부분도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99600부터 99999까지 입력하실 수 있는 코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코드를 구분해서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고, 제시된 내용에 대한 오른쪽 화면에 대해서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101 주식회사 우리한복입니다. 코드에 일반 거래처를 선택하시고 101 넣으신 다음에 거래처명 주식회사 우리한복 입력해 줍니다.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한복은 매출 유형이기 때문에 숫자 1번 선택해 주고, 오른쪽 사업자 등록번호 내용을 보시면서 그대로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113-81-79632. 그 다음 대표자 성명은 김가람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고, 업태는 제조, 도매, 종목은 한복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처에 대한 주소도 말풍선 뒤쪽에 있는 긴 칸에 직접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40, 그리고 동까지 구로동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상세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내역이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창을 왔다 갔다 하실 때는 탭 키를 눌러서 움직이실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입력할 것은 03, 103의 코드 주식회사 한복담다입니다. 코드 번호 앞에 00은 빼고 103 입력해 주신 후에 거래처명 주식회사 한복담다 입력해 줍니다. 등록번호를 보시면 140-81-08-202 확인을 해주시고, 유형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유형은 1번의 매출. 방금 확인했던 사업자 등록번호도 140-81-08-202 입력해 주고, 대표자의 성명 장노아, 업태는 도매, 종목은 한복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주소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119, 그리고 동까지 가학동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5번 주식회사 명작입니다. 코드번호 105 주식회사 명작. 유형은 매입 유형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2번 선택해 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113-86-35930 입력해 주시고, 대표자의 성명 공마루, 업태는 제조, 종목은 한복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00번, 그리고 동까지 광명동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자, 다 되셨으면 그 다음으로 제일 아래쪽에 있는 109번의 고래식당입니다. 자, 코드번호 109 고래식당 입력해 주시고, 유형
이번에는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하는 거래처이기 때문에 3번 선택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106-56-123-44 입력해 줍니다. 대표자 성명은 김, 강, 민 적어주시고 업태는 음식, 종목은 한식, 주소는 서울, 노원구, 공릉로 101 해주시고 괄호 안에 공릉동 하고 경동상가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 거래처 먼저 입력을 해봤고 나머지 내용들도 잠시 멈춰 놓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거래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거래처들은 은행 내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8001에 있는 국민은행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코드는 98001. 거래처명은 국민은행. 자, 계좌번호는 가운데 있는 빼기 하이픈까지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유형은 첫 번째 보시면 당좌 예금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당좌 예금은 유형의 2번 선택해 주시고 계좌번호 123456-12-1234 입력을 해줍니다. 계좌 개설일 내용까지 있으니까 계좌 개설일을 찾아서 날짜 2017년 1월 28일로 입력해 줍니다. 제시된 내용까지는 프로그램에다가 모두 입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98002의 신한은행입니다. 자, 코드는 98002, 은행명은 신한은행. 유형은 보통예금 나와 있으니까 보통예금 1번 선택해 주신 후에 계좌번호 345-345-345 입력해 줍니다. 자, 이번에도 계좌 개설일은 2017년 1월 28일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시된 내용까지만 잘 넣어주시고 그 다음 국민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탭 신용카드 탭으로 들어가서 코드번호 99601입니다. 첫 번째는 거래처 국민카드 입력해 주시고 국민카드는 구분에 매입카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형을 2번 매입 선택해 줍니다. 매입 물건을 샀을 때는 우리 회사의 카드로 결제하니까 카드 번호 16자리를 써주시는 거고요. 카드 번호에다가도 마찬가지로 1111-2222-3333-4444 이렇게 16자리를 넣어줍니다. 카드 종류는 우리 회사의 법인카드, 사업용 카드이기 때문에 3번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물건을 구입할 땐 우리 회사 카드를 직접 결제하니까 16자리의 카드 번호를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99602의 신한카드사입니다. 99602 신한카드사.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해당하는 카드가 매출 유형으로 구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처 카드 회사로부터 받을 돈은 가맹점을 맺고 받을 거니까 가맹점 번호를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123-456-78. 보통 가맹점 번호는 8자리, 9자리, 10자리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하는 경우다 라고 하게 되면 가맹점 번호 8자리에서 10자리로 작성되어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카드 이름이 국민카드 그리고 신한카드사라고 매입과 매출이 구분되어 있지만 시험에서 출제될 때는 그냥 국민카드, 신한카드 이렇게 카드 이름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매입인 경우에는 카드 번호 16자리를 선택해 주시고 매출인 경우에는 가맹점 번호 8자리에서 10자리로 작성된 번호를 확인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과 관련된 마지막입니다. 실무시험을 수행했을 때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줘야 하는 개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래처를 해당하는 개정 과목에서 빠뜨리게 되면 문제 자체를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상품의 거래랑 관련 있는 원재료, 제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우리 회사의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외상을 한다고 하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어음으로 거래했다 그러면 받을 어음, 지급 어음, 해당하는 개정 과목들은 모두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줘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에
다른 자산들을 구입하거나 처분했을 때도 외상 또는 어음과 관련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고 거래처도 반드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금을 빌려주었을 때 대여금, 대금을 빌렸을 때 차입금, 대여금과 차입금에 대해서도 기간 상관없이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도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계약금, 먼저 지급한 금액, 선급금 계약금이나 먼저 받았던 금액, 선수금에 대한 계약금도 마찬가지로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보증금. 우리가 보증금을 거래를 하고서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또는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미리 다 받아놓은 경우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주거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도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예금, 당좌예금, 은행명의 제시된 경우라고 내용이 써 있는데 보통예금, 당좌예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AT에서는 자금 관리에 대한 거를 평가하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우리 전산세무회계,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거래처를 따로 걸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유동성 장기부채. 부채가 있었는데 장기간의 부채였는데 당장 내년에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유동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럼 이 부채를 갚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처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 계정 과목을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수금에 대해서는 받았긴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사용해 주시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기가 어렵고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혹시나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출장 가는 사원이 명확하다든지 또는 대표 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만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